요즘 JTBC에서 드라마 하나가 화제입니다.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무가치함이란 게 대체 뭔데?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느낀다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냥 자존감이 낮은 건가? 혹은 자존감이 낮은 거랑 다른 건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는지, 무가치함이란 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감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가치함을 자존감 문제로만 이해하는데 사실 이 둘은 조금 달라요.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감정적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오를 발표를 잘했으면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내려가죠. 비교적 유동적입니다. 반면 무가치함은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핵심 믿음이라고 불러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처럼 내면에 굳어져 버린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오늘 나는 별로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가치함을 가진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별로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가치함은 언제 발동될까요? 전형적인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오랫동안 노력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SNS에서 타인의 성취를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때,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 때, 이 순간들은 무가치함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던 믿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즉,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핵심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무가치함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할 개념은 조건부 사랑이죠.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질문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모님과 주변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어떨까요? 100점은 맞아야지. 왜 형처럼 못해? 그것도 못하면서 울지 마, 징징거리지 마. 아이의 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해석이 반복되면서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핵심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래 관계에서의 따돌림, 반복된 학습 실패, 지속적인 비교 문화, 이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무가치감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정교한 비교 도구를 갖게 됐죠. 바로 SNS입니다.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모아놓은 전시장을 매일 들여다보며 내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가치함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구조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괜히 마음이 쓰린 건 어딘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무가치함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과 관계 방식 전체를 조용히 지배하기 시작하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테니까 라는 믿음이 새로운 시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발표 기회를 피하고 관계를 먼저 끊고 도전 앞에서 자꾸 물러서죠.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역시 나는 가치 없어 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줄까봐 두려운 거예요. 둘째는 과잉성취입니다. 무가치감을 느끼는 사람이 모두 움츠러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더 인정받으면 그때는 내가 가치 있어질 것 같다는 믿음으로 질투하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결함이 있어요. 외부의 성취로는 내면의 핵심 믿음이 바뀌지 않거든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관계 패턴의 왜곡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죠.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버려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거나 반대로 친밀해질수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하거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의 말을 끝내 믿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가치감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가치감은 오래된 믿음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신을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이 효과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기록하세요. 무가치감을 바꾸려면 먼저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려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그냥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록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고 핸드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올라왔을 때 딱 이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늘 팀장이 내 보고서에 한마디 칭찬도 안 했어. 나는 이 회사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쌓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감각이 유독 크게 올라오는지, 이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아, 또 이 상황이었구나 라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죠. 두 번째는 나는 가치 없어 뒤에 숨은 말을 찾으세요. 무가치감은 보통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별로야. 나는 안 돼. 그런데 이 문장들은 사실 완성된 문장은 아니에요. 뒤에 조건이 숨어 있죠. 나는 쓸모없어.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별로야.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안 돼.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면. 이 숨은 조건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 조건이 바로 내가 내 자신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애초에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가치 있다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나한테만 그 기준을 들이밀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는 작은 완료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무가치함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큰 성취를 통해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효과를 낼 때가 많아요. 목표가 클수록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패는 다시 무가치함을 강화하는 연료가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크기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거대한 성취 하나보다 작은 완료 경험이 반복되는 게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딱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 하나를 골라서 완료하는 겁니다. 밀린 답장 하나 보내기, 읽으려 했던 글 한 편 읽기, 방구석 정리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되죠. 믿음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비교의 출처를 줄이세요. 무가치함을 부추기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 내면과 바꾸려는 건 담배를 피우면서 폐 건강을 챙기려는 것과 비슷하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SNS 사용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 해보세요. 팔로우 목록을 한번 쭉 살펴보고 볼 때마다 스스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계정을 뮤트하거나 언팔로우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가치감은 비교에서 연료를 얻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료 공급을 줄이는 것, 그것도 대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무가치감은 관계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회복도 결국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잘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잘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실수해도 관계가 끊길 것 같지 않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관계가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사일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관계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나는 조건 없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 비로소 오래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다시 이 드라마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제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도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어쩌면 그 제목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요. 무가치함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죠. 누군가 아주 어릴 때 당신에게 잘못 가르쳐준 이야기, 혹은 세상이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했던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